이 운이란 걸 잡으려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되더라. 아니면 내가 나중에 뒤에 가면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7가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위한 문을 여는 열쇠라고, 럭키라고 이제 지었는 건데요. 근데 그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느냐, 그런 거 없었어요. 없으신 이분이 월 7천? 대박!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이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의 10분의 1은 벌었나? 저와는 되게 특별한 인연이었던 한 분이 나오게 돼서 우리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12년 꽤 됐어요 벌써,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청년이 모습이 있거든요. 한 30대 초반이나 됐을까? 31살. 아, 그때 그랬군요. 근데 오늘은 럭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되게 쓸만한 사람이 딱 썼구나. 지난 10여 년간 김 작가님이 계속 해오신 모든 일들이 자신 안에 있던 이렇게 숨겨져 있던 운을 계속 깨우고 꺼내 쓰고 또 남의 운과 결합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윤 작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감개무량하고 이게 운이라는 게 저는 좀 작용을 한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김미경 대표님과 2012년 8월 31일에 만났거든요. 아, 날짜 오늘이 써놨어요? 2021년 8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자리 대박! 2012가 2021로 바뀌고 똑같은 날이에요. 아니 우리 이거 맞추려고 전혀 노력하지 저는 않았죠? 이제 오늘 대표님 만나니까 이제 언제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봤는데 갑자기 소름이. 진짜 소름이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표님을 인터뷰하러 왔잖아요. 맞아. 그냥 이제 뭐 촬영은 아니었고 그리고 왔는데 또 오늘 어떻게 제가 또 인터뷰를 받는 느낌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진까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거기 날짜 있거든요. 나 엄청 젊었죠? 나 그게 보고 싶네. 맞아. 그랬구나. 재밌네. 자, 그 10년 동안 짧게 설명해 주세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어떻게? 그동안 작가 생활을 했고요.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관련된 강사 활동도 했었고 김작가 TV 채널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재테크 자기계발 영상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운 좋았어요? 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운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죠. 왜?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었고요. 좀 이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었고요. 불행했던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저희 형이 우울증을 겪으셨거든요. 끝에 가신 분들이 좀 극단적인 시도를 하시거든요. 다행히 살아남으셨어요. 살아남았는데 사실 저는 우울증이라는 게 가족한테는 전염병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관계를 끊죠. 내가 힘들어지니까. 근데 가족은 그걸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우울증이 걸리셨고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한 좀 몇 년 좀 다르시다가 형이랑 비슷한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상황 자체는 너무나도 불행하죠. 저 또한 그래서 우울증을 굉장히 세게 알았거든요. 한 제가 36, 7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1년, 2년 있다가 그때 뭐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발버둥 치고 했었는데 이건 사실 이거는 제 탓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그냥 운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많은 뭐 힘드신 분들, 뭐 우울증이든 뭐든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그 상황에조차 어쨌든 그래도 긍정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구분되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 저희 형이 그렇게 된 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저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날 다독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긍정으로 그냥 그 상황 자체에 좀 인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 나갔거든요. 지금은 한 99.9% 나왔다. 0.1%는 이제 덜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김도윤 씨는 그래도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유튜브도 저렇게 80만이 넘고 너무 운이 좋다 하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운이 들어오게 하는데 일정한 양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책에서 적었는 단어 7가지는 이제 첫 번째가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관찰. 그다음에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7가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위한 문을 여는 열쇠라고 럭키라고 이제 지었는 건데요. 그런 7가지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인생에서 운이 오는 거를 저는 읽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운을 읽었을 때 빠르게 시도하고 실행했을 때 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하나하나 가죠, 우리. 다들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지.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제 책에서 세르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세르파.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네. 거기 등장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 등산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혼자서 등정 못하세요. 그 팀이랑도 같이 등정을 하지만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기존부터 세르파라는 부족과 함께 올라가시거든요. 에베레스트를 가장 처음 정복했던 분도 그 옆에는 세르파라고 하는 고산지대에 최적화되신 부족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올라간 거죠. 안내자 같은 분요. 전문가들조차 그분들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정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인생이라는 거는 사실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고 더 춥고 힘들다 생각해서 성공한 사람을 우린 꼭 만나야 된다. 제가 31살 때 강사로서 뭔가 정점을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점에 있는 김민경 대표님을 만난 거였죠. 그 자체가 저한테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주고, 저 사람 과연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제 방법, 내비게이션 역할을 저는 해준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셀프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내 인생의 성장과 내 자존감을 긁어먹는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안 될 거야, 그렇게 자기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꼭 깎아내리는 소리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을 늘리는 것과 소비를 줄이는 거, 이 양쪽이 결국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맞아요. 양쪽을 같이 해야 네. 되지. 더 쉬운 거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소득을 늘리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고산지대 올라가야지 세르파를 만날 수 있듯이. 근데 쉬운 거는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아닌 사람을 조금은 이제 쳐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뭐 맨날 술 먹자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뭐 깎아내리고, 그렇죠. 뭐 이상한 거에 같이 돈 쓰자 그러고. 뭐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자존감과 그런 걸 너무 긁어내는 분은 좀 안 만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다 좋아야 되는지 아는데, 내 주위에 안 만나야 될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인간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죠? 인간관계 정리하는 것도 인간관계죠. 맞아, 그거 맞아. 여러분, 사람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시기별로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그 10년간의 노하우를 살린 조언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따로 읽어보시고, 두 번째, 관찰. 관찰에서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나오는 기사라든가 세상에 지금 수많은 데이터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유튜버 한 명이 건물을 90억짜리 샀다는 게 핫했잖아요. 몇십 년 한 거 아니거든요. 몇 년 했는데 건물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의 일이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곳은 요즘에는 카카오와 유튜브잖아요. 남의 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세상에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 그때 다른 측면을 우리가 봤어야 되는 거군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좀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뭔가 SNS에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유튜브를 열어서 뭔가 할 수 있고, 거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 그러니까 같은 사회를 보더라도 어느 시점으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이 휙휙 바뀔 수 있네. 속도는 뭐예요?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이다 돼 있어요. 제 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인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좋아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서 지각 인생을 살았고, 제가 30살에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 속도가 느린 분들은 난 괜찮아, 다독여주는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은 99% 맞지만 1%가 더해져야지 완벽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속도가 나려면 방향이 서야 된다. 그리고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내가 늦게 가면 그 도로에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지 않더라고. 방향이 만약에 너무 많다면 좀 쳐내고, 꼭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한 두세 가지 정도 중요한 거 위주로. 나는 세상에 내 속도와 내 방향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남의 걸 안 봐요. 자기한테 좀 몰입하고 스스로 하면 될 텐데, 자꾸 왜 특히 속도는 남과의 비교해서 되게 비관적인 게 오죠. 그죠? 나만의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방향이 좀 분명해.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장, 루틴으로 갑시다. 루틴. 저는 여기서 이게 좋았거든요. 자꾸 실패를 반복하면 인풋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해도 자꾸 실패해. 그러면은 내가 문제인가? 나 자신이 문제인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내가 결과값이 잘못되고 있다면 이 인풋 값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경 시대 때는 저는 단순히 기회를 늘리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의 시대에는 저는 스마트한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늘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
확률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확률 값을 높여야지 내가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바꾸려면 인풋을 바꿔야 되는 거. 최악의 상황에도 읽지 말아야 될 것. 사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의 상황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내가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반복적인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실 만한 게? 저는 한 가지 관점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건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근데 그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어릴 적에 있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로 스트레스 받다 나중에 든 생각은 좀 털도 제모도 왁싱이든 좀 하고 그다음에 옷도 좀 더 깔끔하게 입고 그다음에 내가 외모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능력을 키우고 말을 좀 더 잘하고 그다음에 센스라든가 태도가 좋으면 어쨌든 이성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람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외모 콤플렉스에 평생 사는 건데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외모에 장점이 없구나 그러면 일단 보완할 것까지 하고 나머지를 내가 채우면 그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긍정과 부정을 보는 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긍정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판단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하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것들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써 있어요. 시도.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 그게 바로 시도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시도해서 운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게 있었어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유튜브 김작가 TV 채널 작가로서 이제 책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제 1직업이 제가 2019년에 이제 앞으로도 작가로서 먹고 살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직업적으로 위태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책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을 본다면 그래 나도 거기서 콘텐츠 만든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업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거의 한 달간 고민할 때 진짜 근육통 앓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어요? 부딪혔죠 그냥. 촬영 아무것도 모르니까 실제로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찍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을 불러가지고 모든 카메라와 모든 촬영 장비를 다 주문을 했죠. 하라는 대로. 딱 2년 지금 반쯤 넘게 지났는데 구독자가 이제 88만 명이 정도 됐거든요. 어떻게 지금 88만이 됐냐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한 문장을 정리하러 가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시작했을 뿐이었다. 시작했으니까 88만까지 왔네. 그죠. 시작도 안 했으면 못할 뻔했네. 왜냐면 우리가 시대에서 오는 운을 잡으려면 준비와 좀 실행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 유튜브가 크게 된 이유는 사실 2020년 1월만 해도 구독자가 한 1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2020년에만 한 600% 성장해서 한 52만 명 정도 증가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제 자산이 그때 주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30%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큰일 났다. 두 번째는 야 이거 다른 사람들 지금 나랑 똑같겠구나.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났겠네. 그래 이 시점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이런 사람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주고 재테크에 대한 걸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인터뷰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원래 저는 외부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 스튜디오를 따로 이제 월세 200짜리였거든요. 그 당시로는 이제 그 월세 200에 편집자 3명 정도까지 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운이란 걸 잡으려면 빨리 실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뒤에 가면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운을 잡아서 잘 되지 않았을까.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촬영에 관련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23명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기획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촬영하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얼마나 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직접 봤죠. 계좌를 보여주는 분도 있어요. 계좌를 보여줘? 진짜로. 그렇게 퍼스널한 거 보여주는구나. 실제로 신기하다. 한 분은 4년치를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1년차 때 몇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2년차 7월 달에 100만 200만 벌었어요. 1년 후에. 1년 지난 3년차 7월 달에 이제 한 400인가 한 500 보이시더라고요. 2019년 7월에 만났는데 4년 차였어. 5,3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구글 그 계좌에.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단 7월 21일에 찍겠다는 거 나머지 10일치가 포함이 안 됐거든요. 10일치를 합치면 거의 한 달에 한 7천만 원 돼요. 근데 그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느냐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좀 더 못할 수도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무것도 없으신 이분이 월 7천? 집에 가는 길에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 그 느낌 알지? 화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이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의
지금 10분의 1은 벌었나? 그때 이제 그분이 본인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세상의 가능성의 문을 좀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훨씬 더 열심히. 계속 화내진 않았죠? 바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정했죠. 아, 인정했어. 이게 그만 안 내가 해고.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 여기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그 사람들의 어떤 꿈으로 가게 되는 길목에서 겪는 프로세스를 하나 보여주신 건데 그게 바로 화나는 거예요. 이거 화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벌컥벌컥 세상의 변화에 자꾸 화내다 보면 계속 화내겠구나. 화를 안 내야 화를 안 나게 돼요. 처음에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자기 보호 방어 기제라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은 좀 다르게 보자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 계속 화내면 안 돼. 1000명을 만나셨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만나시겠지만 정말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라고 느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7가지 키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었고 뭐 사람마다 이제 좀 더 잘하고 있는 거는 좀 달랐다 생각하는데 네. 한 가지는 좀 저는 복기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둑에서 복기. 복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케이. 남과 비교를 안 해도 나만 어제보다 나아지면 그게 하루하루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뭐 분기, 반기, 1년 몇 년이 보면 이게 되게 큰 건데 자신의 인생을 복귀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실패한 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저는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악순환이 이어지냐면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다음에는 시도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일이 잘 안 풀렸다면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돌아보고 저도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번 요새도 저도 사업해 나가면서 아, 내가 되게 내 실패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내 실패를 성실하게 들여다봐야지. 되게 겁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실패 정면으로 성실하게 안 뜯어보거든요. 자기계발서는 읽고 아 좋아. 에이, 그랬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화나. 내 인생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성공한가 막 화나. 이거 운 좋았어 막 화나. 그러지 말고 이 책을 읽고 이제 럭키 내 안에 잠든 눈을 깨우는 7가지 법칙 이 7가지 법칙을 읽고 이 책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계발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싫어하시는 이유도 알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개발서잖아요. 개발서 책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잖아요. 자기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책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건 책 개발서죠. 본인이 직접 적어 가시는 자기 개발서로 만든다면 저는 그거는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이랬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이 여러분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나를 또 꺼내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기계발서의 완성인 것 같아요. 그죠? 10년 동안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운이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다 1000명을 만난 그 노하우를 또 녹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잠시라도 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나는 왜 운이 더 좋은 운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아주 가까이 운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전 들었거든요. 이 책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운을 끌어당길 수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지선다로 우리가 네네. 책 제목을 알아맞추는 걸 네. 해서 여러분에게 구독자 책 나눔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저자님이 쓴 이 책의 제목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가 가겠습니다. 1. 해피 2. 조이 3. 러브 4. 럭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4가지의 대답 중 여러분 이 책의 제목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딴딴 2글자입니다. 제목이 무엇인지 작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 댓글에 적어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